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져서 한 사람이 숨지고 한 사람이 크게 다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사고가 나더라도 이 다리 인도교가 30m가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조금 기운다든지 또 일부분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사고는 그런 사고도 없어야겠지만 그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다리가 좀 오래됐다면, 근데 이건 아예 30m 다리에 있는 인도가 다리를 오고 가는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요즘 유명한 데입니다. 정자동에 이 정자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인도가 30m가 갑자기 무너져 버려 가지고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을, 어제 밤부터 비가 많이 내렸다,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그 다리에 상수관을 파열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도교가 무너졌다. 지금 자세한 사고 원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수관이 파열이 됐다라고 해서 인도교의 일부가 기운다든지가 아니고 이렇게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것은, 이게 지금 다리의 경우에는 매년 안전진단을 합니다. 1993년도에 만들어진 왕복 6차선 다리입니다. 양쪽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 부분이 무너진 겁니다. 이 다리를 만들 때부터 잘못이 된 건지, 안전진단을 제대로 한 건지, 황당한 사고입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고를 모두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는 정확한 사고 원인, 안전진단에 부실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 부분을 짚어서 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꽤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KBS 수신료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지, 전해드려야지 하면서 이제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것에 밀렸는데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달 10일부터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에 대해서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함께 이렇게 징수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좋으냐, 국민 여론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여론을 결집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를 해서 방송법에 따라서 지금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난달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기한으로 하는 거니까 나흘 남았습니다. 오는 9일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42,120명, 96.1%입니다. 지금 그대로 해도 좋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같이 받아도 좋다, 3.9%입니다. 1,724명. 문제는 압도적으로 지금 분리해야 된다. 왜 수신료를 KBS 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강제로 전기요금과 함께 이렇게 받느냐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96.1%입니다. 그런데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현재 5만 명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좀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된다. 대통령실에서 정말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입니다.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가 송은재TV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가급적 어떤 부탁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송은재TV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이것 한 가지만은 제가 감히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송은재TV 구독자분들이나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꼭 좀
국민참여토론 게시판 들어가시면 클릭 한 번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해서 지금처럼 받는 것이 좋다, 아니다, 분리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많은 분들이 해 주셔야 이걸 토대로 방송법을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KBS는 이게 지금 수신료를 이렇게 통합하는 이 법안이 1994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TV가 있을 때 디지털 기술이 하도 발달을 해서 한 달 동안 KBS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도. 또 KBS를 봤다 보지 않았다와 상관없이 이걸 전기요금과 왜 강제로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KBS를 한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에게 왜 수신료를 징수를 해야 합니까? KBS는 지금 이 대통령실의 이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신료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KBS 방송 정상화, 더 나아가서 수신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한 달 동안 국민 참여 토론 게시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의견을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표시해 주셨으면, 표시해야 한다, 또 표시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KBS 수신료, 이번에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 KBS는 이 수신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금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가장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있는 의원이 있다면 이재명, 정청래, 안민석일 겁니다. 그 세 명이 오늘 그 욕설에 가까운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안민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레임덕이 올 것이다. 그러면 야당이 다시 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이다. 그걸 윤석열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굉장히 강한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거기에 강하게 맞서고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방탄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모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괴담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혐의가 있어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정말 민주당의 지지층이든 뭐 어느 쪽이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말하고 욕설을 퍼붓는 이런 의원들은 정말 제거해야 합니다. 이건 민주당 지지층, 나아가서 국회 전 국민의 창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이 정치는, 국정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무슨 혐의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총선에서 지게 되면 안민석 모두 이제 감옥에 갈 겁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감옥은 혐의가 있어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 재판을 해서 그렇게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런 안민석이 민주당의 5선 의원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 다음 정청래입니다. 정청래는 또 양곡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쌀은 왜 못 사주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쌀밥 안 먹나? 이 정부는 주식이 쌀이 아니라 술인가? 주식 주자가 술 주자인가? 윤석열 정권은 술 취한 정부냐?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 행보를 계속한다. 식량 안보의 근본을 모르면
윤 정권도 근본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양곡법 그 안에도, 지금의 법 안에도 남아도는 쌀에 대해서 수급 부분을 정부가 안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안고 이렇게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낸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아예 강제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되며 또 긴 시간으로 보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식량 안보 이야기하는데 식량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이 현재의 법안에도 충분히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모두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포퓰리즘, 현금 살포입니다. 아예 농민들에게 현금 살포해 주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농업의 경쟁력마저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을 망치는 일인 겁니다. 모든 정부의 지원은 어떤 산업이든 자생력, 경쟁력을 키워주고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 경쟁력에서 좀 뒤처진 부분이 생기면 거긴 또 지원을 하고, 이런 식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금 살포입니다. 이재명이 그러지 않아도 현금 살포하자는 소리를 오늘 또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정부가 보증을 서서 이재명이 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뭐 기본 공약, 기본 소득, 뭐 기본 금융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이런 현금 살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참 잘 맞받았습니다. 이재명의 그 대장동에 범죄 수익으로 줘라 그러면 꼭 그렇게 전 국민들에게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를 만들어 주고 싶으면 이재명 자신이 보증을 서고, 이재명의 그 대장동 비리, 대장동 일당이 어마어마한 수익, 범죄 수익을 챙기지 않았느냐, 그 수익금을 나눠줘라. 현금 살포, 이재명 성남시에 있을 때, 경기도에 있을 때 많은 현금 살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이 쏘아붙였습니다. 그걸로 대신을 하고요. 이 지금 정청래가 윤석열 정권이 술 취한 정부냐, 뭐 쌀밥 안 먹나, 이것과 지금 양곡법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2016년 민주당의 공천이 있을 때 당시 비대위원장인 김종인이 정청래를 잘랐습니다. 저는 김종인이 잘한 일이 뭐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잘했다라고 봅니다. 정청래를 공천해서 자른 것, 지난 2016년에 정청래, 이재명 마찬가지고요, 안민석, 이런 세 사람이 있는 한 국민들은, 그래도 합리적인 국민들은 진영을 떠나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런 욕설이 계속되는 한 우리 정치는 조금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에. 국민의힘도 민주당 정도는 아니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김재원을 비롯해서 오늘은 또 조수진이 이 양곡법 관련해서 방송에 나와서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잘 안 먹는 경우가 많다. 이 양곡 농민들 지원을 위해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양곡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현금 살포다라고 했습니다. 재정만 축나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들은 그걸 뒷받침할 국민들에 대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죽이는 꼴이다, 장기적으로. 또 농민들에게 당장은 현금을 나눠줘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 재정을 망치는 것이다. 현금 살포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농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지금 있는 기존의 양곡관리법에도 충분히 쌀 수급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을 돕자라는 게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조수진과 김재원 말씀입니다. 이게 말 실언이다 뭐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의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방송에 나와서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을 그래도 좀 하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아이디어를 앞시고 지금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사전에 방송에 나가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는 말을 사전에 검열을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김재원은 한 달을 뭐 근신하겠다라고 하니까 조수진도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공부를 해서 이게 될 문제도 아니고 입을 닫는 수밖에는 없다. 3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쟁점이 완전히 옮겨가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도 이 지금 밥 한 공기 다 먹자라는 말에 다 덮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참석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광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31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순천의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 강기정 시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좀 참석을 해달라. 이게 그동안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들이 많이 참석도 했고 주로 미술품 전시 이런 문화 행사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분에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해주면 흥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김건희 여사도 흔쾌히 참석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개딸들이 나서서 정치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강기정에게 수박이다. 겉은 민주당이고 속은 국민의힘이다. 욕설 테러를 하고 나섰습니다. 강기정도 어지간합니다. 강기정도 참 문재인 정권 때 정무수석을 했죠. 강기정도 폭은 어지간한데 강기정도 수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경호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정말 그 흥행을 위해서 비엔날레를 도와주기 위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개막식을 가려고 하는데 개막식에 혼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이게 안간히만 못해진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개막식은 참석하지를 않고 비엔날레 기간 중간에 좀 조용하게 이렇게 다녀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개막식에 가든지 아니면 비엔날레를 안 가는 것이지 대통령의 부인이 중간에 비엔날레 행사 도중에 조용하게 갔다 온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개딸이 무서워서? 개딸의 정치폭력이 무서워서? 우리 경호 수준 또 더불어서 우리 경찰력이 그래도 개딸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개딸들의 정치 폭행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개딸들의 정치 이런 폭력 이 부분은 제압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비엔날레 개막식이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혼선이 생기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개막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뭐 개딸들 제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엔날레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딸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딸들은 폭력범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KBS 수신료 이 부분을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합해서 받는 것이 좋으냐 이걸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 게시판입니다. 들어가시면 클릭 한 번으로 의사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가 감히 송은재 TV 지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십사.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KBS 수신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